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앞으로 저금리 파티가 3개월 안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고금리 시대가 옵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내년부터 역전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두 편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상황과 대입해서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분위기로 가는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편은요, 역전세 발생 예상 지역을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기존 주택 매수하려는 분들께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역전세난이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2020년 10월에 전세 10억짜리 계약했다 칠게요. 만기되는 2022년 10월에 전세 시세 봤더니 8억으로 떨어졌네. 자, 일반적으로 이 역전세난은요, 2년 전 전세 시세 대비 10% 이상 낮아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이거요, 갭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금리 인상보다 더 공포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택 투자자는 웬만하면 주택을 장기간 끌고 가고 싶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역전세난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세 가격 하락 사례는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역전세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거든요. 두 가지 많이 말씀드렸죠. 높은 금리와 많은 입주 물량, 그리고 이것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입주 물량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인 전세값 약보합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예가 언제냐? 2019년 하반기에요.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1.75%에서 1.25%로 두 차례 금리 인하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때 긴축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자, 그런데 2019년 하반기에 이벤트가 있었어요. 바로 강동구 고덕지구에 대규모 입주 물량이 몰리게 됩니다. 무려 9개월 사이에 1만 2천 가구가 입주하게 돼요. 자, 헬리오시티가 상반기 때 9,510세대로 역전세난으로 난리가 났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물량이 입주를 했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전세난은 일어나지 않고 높은 전세값을 받으면서 입주장을 잘 치르게 됩니다. 금리 변화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금리 수준이 높아지고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2년 전 기준금리가 1.25%고 현재 기준금리가 2%다. 그러면은 돈의 가치 변화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약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우의 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역전세라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세입자의 움직임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세입자가 나는 그냥 거주의 안정성을 원하기 때문에 보증금 변동 없이 연장을 요구하거나 또는 묵시적 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역전세난이 일어나면요, 집주인이 만기 때 연락 잘 안 해요. 왜? 나간다고 할까봐. 자, 그리고 집주인이 외부에서 자금을 마련한 경우에도 이 역전세난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진짜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집주인이 자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죠. 그런데 입주 물량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이렇게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요, 생각보다 매도가 많지 않다는 거죠. 이런 돈의 가치 변화는요, 금리가 정말 극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 큰 폭의 하락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약간 떨어진 전세값은요, 집주인들이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전세난은요, 고금리와 입주 물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궁금하죠? 금리는 얼마나 올라야 하고 입주 물량은 얼마나 늘어나야 하나?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반적인 역전세난을 부르는 금리 수준은요, 기준금리 1.75% 이상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4% 내외가 되고요, 예금 금리는 2.3%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높게 되면요, 전세 수요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요, 예금 금리가 높게 되면 전세 공급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전세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들까요? 일반적으로 신혼집은요, 직장과 가까운 빌라나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를 선택하죠.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은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선택해서 이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선호 주택에 거주한 사람들이 항상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로 옮겨가려고 대기 수요가 존재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대기 수요가 실제 수요로 연결되려면요, 무엇이 중요하다? 바로 전세 대출 금리가 결정을 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4% 수준이 되면 3억 대출 받았을 경우에 월 이자가 100만 원이 되네. 그래서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요가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금 금리는 왜 전세 공급과 관련이 있을까요? 한 갭 투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5년에 자기 자본 3억 갖고 7억짜리 주택을 갭 투자에 나섰어요. 근데 시세가 많이 올라서 아파트는 10억이 됐고 전세값은 7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7억짜리 전세를 놓잖아요. 2년간 한시적으로 3억 원의 여유 자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금 이자가 낮으면 예금을 안 넣고 싶겠죠. 특히 2020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예금 이자가 0.7, 0.8 이랬으니까 예금 안 넣고 싶겠죠. 그러면 집주인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야, 나는 예금 못 넣겠다. 월세 받아야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금리 상황에서는 월세가 많이 증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당연히 전세 매물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어든 전세 매물에 수요가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저금리 상황에서는 전세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근데 금리가 많이 올라서 예금금리가 2%가 넘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1.75%, 예금금리가 2.3%가 됩니다. 그럼 과거에 생각했던 금리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집중 입장에서는 그냥 전세로 돌리고 이 3억 원을 예금에 맡겨야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현재 주택임대소득세 과세 제도를 보면요, 2주택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전세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세법 빼서 더 간단하거든요. 이런 장점 때문에 금리만 충분히 높다면 전세 물량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채권 전문가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올 연말 기준금리가 2%가 될 것이고 내년에 2.5%가 갈 것이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게 생각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려요. 올해 2%에서 2.25%, 그리고 내년에 큰 위기가 오지 않는다면 2.5%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은 금리가요 2014년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한국은행 총재였던 이주열 총재 취임 초만큼 올라가게 돼요. 자, 2014년에 서울 아파트 얼마였는지 기억나시죠? 자, 그때만큼 금리가 높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입주 물량이 중요합니다. 자, 물리적인 주택수 자체가 갑자기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자, 높은 금리가 유지될 때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게 된다면 왜 위험할까요? 아까 저희가 2년 전 전세 시세보다 하락했을 때 경우의 수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자, 운 좋게 세입자가 그냥 연장한 경우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에 입주 물량이 있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수분양자나 조합원은요, 입주 아파트 주변에 거주하거든요. 한꺼번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장하는 경우가 없어요. 나가기 때문에 새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집주인이 외부에서 자금을 마련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전세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하락해 버리잖아요. 자, 2억 3억 돈을 어디서 단기간에 마련하겠습니까? 이건 대출도 안 해줘요. 자금 마련이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매도에 대한 케이스가 급증하면서 금매 간의 경쟁으로 단기간에 가격이 급락하는 게 역전세난입니다. 그리고 올해 10월부터는요, 역대급으로 높았던 전세의 만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말씀드렸죠? 역전세난은 2년 전 시세보다 낮아야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2년 전 시세가 굉장히 높았던 상황이 이제부터 펼쳐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2년 전 전세 시세 때 기준금리가 어땠죠? 0.5%였죠. 자, 그런데 앞으로의 기준금리는 2%가 넘을 거라는 거죠. 이 둘의 전세값은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하나만으로도 부동 전세 가격은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20년부터 부족했던 입주 물량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올해 수도권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한 19만 호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내년에 입주 물량이 23만 7천으로 23%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야, 서울은 둔촌 주공이 빠지면 별거 아니지 않냐? 경기도 입주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데 특히 경기, 인천 모두 다
서울에 가까운 지역에 공급이 많이 된다는 거죠.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에도 영향을 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입주 물량 주변 지역으로 2년 전 전세 시세 대비 30% 전후의 하락세를 예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값만 떨어질까요? 매매값도 그와 동반해서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런 역전세라는 때는요, 수요자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매도자는 많잖아요. 그래서 금매 간의 경쟁으로 단기간에 정말로 많이 떨어지는 게 바로 이 역전세난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현재 경로대로 통화정책이 유지된다면 고금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입주 물량을 맞이하는 지역은 어딜까요? 그 지역은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2편에서 지역까지 찍어서 자세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쇼킹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기회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모아두었습니다. 네이버에 블로그 자료실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유사 블로그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